요즘 기초연금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옳은 방향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연령을 상향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지급 대상을 축소하면 안 되는 이유, 약 6가지 주장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 연령 상향 이슈,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 논란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 기초연금 노인 연령 상향, 지급 대상 축소하면 안 되는 이유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현재 기초연금은 2가지 개편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만 65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앞으로는 만 70세 이상 또는 만 75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앞으로 주는 대상을 37% 정도로 낮추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절반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초연금 관련해서 2가지 소식을 말씀드릴 거고요. 내용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제 앞으로 기초연금은 대부분 지급받는 방식이 아닌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른 내용을 오늘 제가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영상 한번 끝까지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기초연금의 현재 문제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해당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도입이 되었으나 현재 노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개선이 되면서 현재 선정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점차 급증하고 있으며 고령층 증가로 인해 향후 재정 부담이 더욱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고 노인이 인구 비율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회가 되고 있기에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는 기초연금이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노인 빈곤율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추세를 반영해서 나온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재 노인 중 하위 70% 기준을 손대자는 것인데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해당 연구에서 제안된 2가지 개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하위 70% 지급에서 57%에게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연구에서는 재정지출 19% 절감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방안은 기준 중위소득 50%로 점진적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더욱더 받는 사람은 줄어들겠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수급자 비율은 하위 37%로 감소가 되며 재정지출은 47%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상을 줄이고 절감된 재정을 활용해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자고 연구에서는 제안하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수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설정 후 점진적으로 50%로 조정하고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 지급하여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해서 빈곤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이고요. 대신 노인이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게 돕고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확대를 통해 기초연금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해서 저소득층이 좀 더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기초연금의 경우 앞으로 늘어날 노인 인구를 생각한다면 정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급되는 국민연금으로만 어르신들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마디로 지금 어르신들은 노후연금 시스템이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시대를 살았다 보니 기초연금이 줄어들게 되면 정말 곤란해지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감액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 과연 국가에서 시니어를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지급연령 상향까지 더해진다면 과연 노인빈곤율이 해결이 될까라는 의문도 드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노인연령 상향 논의 내용까지 보시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달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인연령 상향 추진에 기존 언론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모양새인데요. 어떤 어르신은 상향이 결정이 되면 고민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정이 나면 고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은 노인연령 상향 과정의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되기에 정말 많은 어르신분들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령 상향 결정이 나버리면 기초연금과 65세 병원비 할인이 있어요. 이것도 변경이 될 것이고, 각종 정책, 지원금, 지하철 무료, 교통비 지원이 앞으로 모두 연령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현재 상황 분석 자료를 보시면 정부에서 공론화하는 노인 연령 상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 노인 연령 상향 소식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노인 연령 상향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노인 연령 상향 공론화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는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로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며 2023년 12월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을 기사에선 들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2044년에는 일본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70세로 상향할지 75세로 상향할지 아니면 다른 나이로 상향할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현 대한노인회 회장의 경우 75세로 상향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노인연령 상향을 주요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노인연령 기준이 44년 동안이나 그대로 유지 중인 점과 기대수명이 증가한 점을 근거로 노인연령 상향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노인연령 상향 논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상향을 위한 논의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따라서 노인연령이 이렇게 상향이 되면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 미칠 영향은 이렇습니다. 일단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병원비 할인, 장기요양보험 복지 혜택 등 대부분이 65세의 경우 이제 노인연령 상향이 되면 못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앞으로 상향되는 나이로 혜택이 미뤄지거나 각 혜택별로 연령 기준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70세로 조정이 되는 가정이 보도자료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기초연금을 70세로 지급 연령을 늦추게 되면 연간 약 6.8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2050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1330만 명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 한 해 기초연금에만 들어가는 금액이 125조 원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연령 조정은 피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 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어르신들의 은퇴 나이와 기초연금 지급 연령 나이 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을 하는데요. 정부는 이런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서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등을 대책으로 같이 진행을 할 듯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제도 또한 개선이 될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런 개인 퇴직연금 제도 또한 지급 연령이 늦춰지는 게 아닌가 우려가 조금 되긴 하네요. 또한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처럼 대부분의 노인들이 받는 하위 70% 지급에서 하위 40% 지급으로 낮추는 방향도 같이 논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주장들은 아무래도 반발이 클 것 같아서 당장의 반영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인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 연령과 지급 대상 축소 주장은 계속적으로 나올 듯 합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측면의 기사들도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하며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한마디로 노인 은퇴 시스템의 부족으로 은퇴 후 빈곤에 시달리는 어르신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인데요. 그나마 기초연금이 이 노인 빈곤율을 줄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연령 상향, 그리고 지급 대상 축소 등의 의견이 나오는 것이 우려가 된다는 의견들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연령을 상향하면 안 되는 이유 3가지 주장입니다. 첫 번째는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됩니다. 기초연금이 늦춰지면 60세에서 69세 또는 74세까지의 소득 공백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현재도 정년퇴직 후 소득이 끊기는데 기초연금까지 늦춰지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데요.
기초연금이 없으면 수많은 어르신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대수명 증가는 노동 가능 연령 증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수명이 늘었으니 연금도 늦춰야 한다고 하지만 노동 가능 연령이 함께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육체노동을 하셨던 분들은 60대 초반만 되어도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60대 이상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 단순히 기초연금을 늦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세대에게 기초연금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급 연령을 올리면 국민연금도 적고 기초연금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40대나 50대 자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어떨까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 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별적 복지는 행정 비용만 늘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선별적으로 지급하려면 누가 받을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 비용이 증가합니다. 또한 재산이 있다고 해도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 소비 감소는 경제 악영향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개인의 생활비가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이 줄어들면 노인층의 소비가 줄어들어 내수 경제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계 부담 증가가 중산층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면 자녀 세대의 부양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 증가, 저출산 문제 심화 등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연령 상향, 지급 대상 축소 관련 이슈에 관해 이렇게 연금 개혁이 진행되면 안 되는 이유 6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어르신들의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영상들도 봐주시고요. 앞으로도 시니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트렌드 라디오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